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한 10분 전에 일단 취소를 하고요. 강력한 신규 제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 제재는 이란 경제 한 80%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 가까이 경제 제재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폼페이오와 머누신이 어저께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체제 변경은 목표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핵 협상을 말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속하면은 현재 이란 체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란 체제의 그 붕괴 가능성 한번 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은요 시아파가 한 10 내지 20%, 수니파가 한 80 내지 90%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한 1400여 년간 거의 적대 관계죠. 엄청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고 시아파 종주국이라고 하고요. 사우디가 아랍 민족으로서 이제 수니파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나라는 완전 앙수 아닙니까? 자, 이란은 군사 조직이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한다는 것은 팩트를 확정한다는 거죠. 이런 팩트를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는 겁니다. 이란 핵 합의는요, 2015년에 이란이 미, 영, 퍼, 독, 러, 중 이렇게 6개국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JCPOA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트럼프 말 입을 빌리자면 이거 등신협정이라고 새로 해야 한다면서 2018년에 트럼프가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협상 안 하면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이란은 엄청 짜증날 거 아닙니까? 멀쩡한 합의를 지멋대로 깨고 새로 하자니까요. 새로 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국제 간 약속을 지 마음대로 깨는 미국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란 말은 일리가 있는데 미국은요, 합의의 내용이 이란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재 상황이 이란 원유 100% 수출 금지되고요. 메탈류 수출 금지되고요. 이란 최대 석유화학 기업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도발을 했다는 거죠. 유조선이 6번이나 피습이 되었고요. 사우디 송유관에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고요.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로켓포가 떨어지고 이런 도발이 있는데 미국은 이란이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까고 있는 거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자작극이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요. 미국은 이란 행위가 의심되는 그런 증거를 쭉 제시를 하면서 지금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여기 근데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이란이 미사일로 격추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란이 자기가 한 거라고 미사일 쏘는 장면, 떨어지는 장면 이런 거 다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권 행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미국은 영공이 아니라 이란 영공이 아니라 걸프만 공격이었다. 그건 GPS 이런 걸로 다 증명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 공격을 준비를 했다가 트럼프가 저거는 이란 실무자의 멍청한 실수다 이렇게 보면서 군사행동 대신에 이란을 추가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제재에는 하메네이를 포함했어요. 하메네이는 이란에서는 거의 신의 대리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 지배 그룹을 겨냥한 거죠. 즉 이란 국민들과 이란의 지배층을 분리 대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란 자산 수십억 불 추가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강력히 반발하고요. 지금 백악관 제대로 돌은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완전히 인신공격이죠. 모욕이잖아요. 백악관 제대로 돌았다 그러면 트럼프 저 또라이다 돌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외교에 의한 노력은 끝났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때 엄청 강력한 트윗, 장문의 트윗을 날렸는데 그 내용이 아주 섬뜩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침 시간에 오전 7시 30분에 하는 그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약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의 리더들은 나이스, 컴패션 이런 말 모르고 아마 이런 말도 없는 것 같다 쟤들. 슬프게도 얘들이 아는 것은 뭐 스트렝스, 파워 이런 것뿐인데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초강력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훌륭한 이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란 리더들이 돈을 대부분 테러에 사용하고 다른 분야는 찔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사용한 IED, EFP, 다 폭탄 이름인데 이 폭탄에 죽은 2,000명의 미국인과 그 이상의 부상자들 미국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입니다. 이란이 매우 모욕적인 성명서가 나왔는데 얘들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이럽니다. 만약에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한다면 압도적 힘으로 완전히 말살될 거다. 뭐 이란이 완전히 소멸될 거다. 다시는 테헤란의 이름으로 어떤 단일 조직을 갖지 못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No more John Kerry and Obama.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윗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올렸으니까 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메네이는요. 미국과 협상 없고 대화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국제 합의를 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깨는 미국 도저히 저거 신뢰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베가 전달하려는 트럼프의 메시지 이 수용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그냥 말로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메네이는 즉각 부인해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메네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핵무기 제조, 보유,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하는 그 종교적 칙령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메네이가 하는 말, 핵무기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거고 사용도 안 할 거다라는 이 말은 지금 신뢰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 9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비밀 핵물질 저장 창고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관련된 사진, 증거들 다 까버렸죠. 뭐 당연히 이란은 부인할 거고요. 이스라엘의 비밀 핵무기 자백하고 공개하라고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로하니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란 would not wage war against any nation. 어떤 국가와도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려면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 그 다음에 협상 대가가 뭐냐? 인센티브 뭐냐? 분명히 제시해라. 옛날 그것보다는 미국이 탈퇴한 그 조건보다는 인센티브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하니는 이렇게 약간 그 협상의 가능성을 비춘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갖지 못할 거다. 근데 이 말이 지금 하메네이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분야에서 앞으로 충돌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어제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Asked if a war was brewing. 전쟁이 준비 중인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다시 명확히 말했습니다. I hope we don't.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면은 분명히 말소될 거다.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not talking boots on the ground. 지상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if something would happen, it wouldn't last very long. 일이 터지면 절대로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거.
무섭습니다. 폼페오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로하니 그 이란 대통령은 전제 조건을 제시했죠. 그런데 폼페오는 그런 조건 무시해버리는 거죠. 조건 없이 대화 가능하다. 그리고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갖지 못할 거다. 경제 제재는 더 강화되어서 이란 경제의 100%까지 완전히 제재할 거다. 1달러도 이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 말 했습니다. 지금 폼페오가 대략 한 열흘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이런 말 하는 거를 1달러도 이란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아, 섬뜩하더라고요. 볼튼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제재하고 압박하는 거는 이란을 핵무기 철폐 협상에 오도록 하기 위한 거다. 지금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오면 된다. 만약에 이란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란은 7월 7일자로 그 핵 합의 일부 완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그 핵 합의에는 저농축 우라늄 보관 한도가 300km입니다. 이거 한도를 넘겨버리면은 모든 옵션 테이블에 있다. 군사 공격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이제 전제로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수단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외견으로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런 거 목표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예. 그러나 내면은 언제든지 보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자, 미국 목표는 이란의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란의 정책이라는 것은 어저께 그 머누신이 매우 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테러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 자원을 대부분 테러 지원에 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헤즈볼라, 그 다음에 후티 반군들, 시아파 민병대 지원한다. 즉 지원한다는 건 돈 주고 무기 주고 조직해주고 이렇게 다 지휘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유조선 자꾸 공격하잖아요. 이란 내 인권 침해 이런 걸 이란의 못된 행동이다. 이런 것을 지금 바꾸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수단은 어떤 그 선제적 군사 행동이 아니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은 미국의 슈퍼파워, 초강력 군사적 억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 먼저 도발하면은 말소시킨다는 겁니다. 말소라는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이란의 경제 제재, 이란 총 경제의 80% 수준까지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걸 100%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재가 정말 무섭죠? 네? 지금 이란 제재 위반해서 푼돈 벌려다가 화웨이 CFO 이제 창업주, 화웨이 소유자의 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체포돼 갖고 미국이 기소해버리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북한 제재 위반해서 푼돈을 벌려다가 중공의 대형 은행인 푸동은행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군사행동은 단기간에 죽이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겨도 후유증이 크고요. 이긴다고 해도 상호간에 어떤 정오심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제재는 서서히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그래서 정권이 그 마음을 바꾸거나, 즉 정권이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죠. 도저히 못 참고.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적이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재라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패권적 지위를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재가 미국한테는 아주 유효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란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요.
서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간절한 것 같고요. 미국도 트럼프 생각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대규모 군사행동, 어떤 전면전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른 분들 이렇게 뭐 분석한 걸 제가 쭉 보면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또 뭐 중동전 전체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 저는 0%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우발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그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전략은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Sanction and Sea Strategy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Sanction and Sea Strategy.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면서 협상을 압박합니다. 조건 없는 협상하자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하면서 이란이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내걸면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줄 수는 있는 거죠. 예. 이란이 미국 공격 안 하고 몰래 핵 개발 안 하면 미국은 이란에서 군사행동 안 합니다. 로하니 말처럼 이란도 감히 미국과 전면적인 군사행동 못 합니다. 하면 말소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란의 지배 계급들이 이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겠죠. 자, 제재가 계속되면은요, 이란은 점점 약해집니다. 미국은 이란 사람들과 정권을 분리 대응하겠죠. 군사 행동 이외에 모든 수단이 동원될 겁니다. 이미 동원되고 있죠. 정권 핵심부에 대한 인신공격, 지금 하메네이를 지금 인신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격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군사적 전쟁 수단은 매우 다양하고요. 또 시대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고요. 적용되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충돌은 이 모순되는 곳에서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하메네이는 핵무기 개발, 보유, 사용 안 한다고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 갖지 못한다고 말로 할 때 핵 합의 다시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충돌되잖아요. 그래서요, 경우의 수를 이란이 핵 개발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 다음에 추가 도발, 핵 개발이 아니라 추가 도발, 유조선 공격한다거나 이런 거 추가 도발을 하든가 안 하든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를 미국 등이 완전히 쏘가서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미국도 몰래 핵 개발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타격은 없겠죠? 제재만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게 상당 기간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경제 제재를 이란 총 경제의 100%까지 완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급속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핵 개발은 많은 돈이 듭니다. 결국 핵 개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미국이 타격을 안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 가면은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그 전에 사람들이 정권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핵 개발도 안 하고 별도 도발도 없는 경우, 그래도 결론은 같습니다. 제재는 계속될 테니까요.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는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재 받으면 경제는 완전 망가지고요. 그 전에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 들켜버린 경우, 또는 핵 개발 없어도 지금처럼 제한적인 도발을 하거나 기존 도발해 놓은 거 이란 책임이 밝혀진 경우, 이때는 미국과 동맹들의 제한적인 타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절대로 혼자 때리지 않죠. 동맹과 함께 때리고 비용도 분담하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전면적 타격은 없겠지만은 제한적 타격이 가능한 경우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란이 몰래 핵 개발하다가 들킨 경우, 이때는 핵 시설들을 중심으로 타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란은 결국 대규모 반격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반발하다가 그칠 것이고요. 그러면 제한적 타격 후에 Sanction and Sea Strategy는 계속되는 거죠. 예, 계속됩니다. 그 다음 유조선 피습 등 제한적 도발을 하는 경우, 이것은요 이란이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뭐 민병대를 뒤에서 사주하거나 아니면 반군을 이용하거나 헤즈볼라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타격 목표는 이란 플러스 알파가 될 테고요. 그러면 미국은 제재 수준을 올려버리고 제한적 타격할 가능성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역시 이란은 대규모 반격 못하고요. 소규모 반발에 그치고요. 그리고 제한적 타격 후에 Sanction and Sea 전략은 계속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미국의 전략 Sanction and Sea Strategy,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정권이 마음을 바꾸거나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어서 그래서 새로운 핵 협상을 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고 제재가 해제가 되고 정상 국가 관계로 복귀될 때까지 Sanction and Sea Strategy는 지속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 Sanction에는요 동맹국도 앞으로 결국 참여시키고 비용도 분담하게 할 것 같습니다. Sanction에는 힘과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는 그 트럼프가 다음 말에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은 지금 톱 에너지 생산국이다. 굳이 걸프 해협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중공은 석유의 91%, 일본은 석유의 62%를 이 수로를 통하여 얻는다. 우리는 이 석유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근데 미국이 왜 이 수로의 안전 통행을 위하여 돈과 힘을 써야 되냐. 그러니까 중공과 일본이 너가 유조선은 너가 알아서 지켜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생션에 동맹국 힘과 돈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란이 정말로 핵무기 제조, 보유, 사용할 마음이 없다면 미국과 협상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협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어떤 그 지배 그룹이 마음을 바꾸어서요. 진지한 협상을 화끈하게 하고요.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to join us. See you again.